5월 10일 수요일 LMS 보강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수업에 이어서 RX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월요일날 수업과의 차이점은 오늘 공부를 하는 것은 RX에 마그네슘 혹은 커퍼와 같은 메탈을 컴플렉스를 시키는 이런 두 가지 리에이전트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예요.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는 RX에 카본에 마그네슘이라는 메탈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R 그룹에 있는 카본의 화학적인 특성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것이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나드 리에이전트라 하면 R 마그네슘 X, 이때 X는 클로로브로모가 가장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 아이오딘을 가지고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은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알킬 다 가능하고요. 더블 본드가 있는 알킨도 가능하고 R일 그룹이 있어도 그리나드 리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나드 리에이전트 하나의 사례를 보게 되면 아이오도 메탄이라는 CH3 아이오딘이라는 RX로부터 마그네슘을 인설션을 하게 되면 메틸 마그네슘 아이오딘이라는 그리나드 리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카본은 출발 물질에서 카본은 델타 플러스였는데 마그네슘이 인설션이 됨에 따라 카본은 반대로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마그네슘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약 한 1.2 정도, 카본은 2.5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게 카본이에요. 따라서 일렉트론이 카본 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카본은 델타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R 마그네슘 X라는 그리나드 리에이전트에서 이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마그네슘은 당연히 금속이니까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카본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X로 있을 때 카본은 일렉트로파일이었지만 그리나드 리에이전트가 됨에 따라 이 카본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요 제조법에서 나와 있지만 아이오도 메탄의 하이드로젠은 상당히 약한 위크한 애시드예요. 근데 R 마그네슘 X에서 카본은 델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되겠죠. 따라서 위크한 애시드로부터 만들어진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스트롱한 그런 베이시스트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그리나드 리에이전트에 있는 카본은 사실상 N아이온처럼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와 N아이온의 특성에 매우 근접되어 있다. 즉, 이 카본은 매우 스트롱한 베이스, 즉 굿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그리나드 리에이전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리에이전트, 길만 리에이전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생긴 모양은 R2 커퍼 마이너스 리튬 플러스 이런 그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만드는 방법은 2 이퀴벌런트의 알킬 리튬으로부터 커퍼 아이오딘하고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나드 리에이전트와 동일하게 여기 있는 R 그룹이 스트롱한 베이스, 즉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알킬 리튬을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알킬 할라이드로부터 2 이퀴벌런트의 리튬을 반응을 하게 되면 알킬 리튬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길만 리에이전트,
R2 커퍼 마이너스 리튬 플러스. 자, 이게 길만 리에이전트예요. 여기 R이 이러한 R 마이너스에 뉴크레오파일로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R 마그네슘 할라이드의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랑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R 그룹이 뉴크레오파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길만 리에이전트나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를 SN2 반응에 쓰게 되면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뉴크레오파일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그 길만 리에이전트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는 R2 커퍼 리튬 여기 이제 메틸 애나이온이 뉴크레오파일이 되겠고 또 다른 알킬 할라이드가 있을 때 SN2 서브티션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그 언데칸이라는 프로덕트 나오는데 여기 CH3는 길만 리에이전트에 있는 CH3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카본 12개짜리는 아요도 데칸에 있는 카본 12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뉴크레오파일을 쓸 수가 있고 또 다양한 형태를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사실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기 쉽지가 않은 그 알켄에 있는 이런 알킬 아이오딘인 경우도 길만 리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노말 부칠이 길만 리에이전트의 뉴크레오파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 할로겐 대신에 뉴크레오파일이 에디션이 되는 이런 서브티션 반응도 가능하고 반응성은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아로마틱 아이오딘의 서브티션 반응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와 길만 리에이전트라는 두 가지 금속 화합물을 쓰게 되면 알킬 할라이드의 알킬이 카바 애나이온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이 특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수한 그 반응 한 가지를 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 스즈키 미야우라 리액션이라고 해서 두 개의 아로마틱 그룹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바이아릴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프로덕트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이아릴 그룹이 직접 커넥션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특수한 반응 조건에서는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반응은 두 개의 아로마틱 그룹이 일단 존재해야 되고 하나는 보로닉 애시드라는 BOH2 이런 그룹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아로마틱 그룹은 아로마틱 아릴 그룹의 할로겐 아이오딘, 브로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존재하는 두 가지 리에이전트를 가지고 특수한 촉매가 필요해요. 팔라듐 촉매, 포스페이트로 이제 컴플렉스가 되어 있는 4개의 트라이 페닐 포스핀이 있는 팔라듐 이런 걸 쓰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로닉 애시드와 할로겐은 리빙 그룹으로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리빙 그룹이 떨어질 때 팔라듐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게 돼요. 아로마틱 그룹과 팔라듐, 아로마틱 그룹과 팔라듐 이런 것들이 킬레이션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바이아릴이 직접 커넥션이 되어 있는 이런 프로덕트를 얻는 이 반응이 스즈키 미야우라 리액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간단히 보게 되면 브로모나 크로로가 있는 아로마틱 할라이드에 팔라듐이 먼저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고 마치 그 그리냐드 리에이전트나 길만 리에이전트랑 모양이 비슷하게 되어 있죠. 단 메탈이 이제 팔라듐인 것이죠. 여기에 보로닉 애시드가 붙어 있는 또 다른 아로마틱 그룹이 들어오게 되면 팔라듐 양쪽으로 아로마틱 그룹이 위치를 하게 되고 보로닉 애시드와 할로겐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마지막에 요 팔라듐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두 개의 아로마틱 그룹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바이아릴 그룹을 얻게 되는 이런 리액션이에요. 매우 특이한 리액션이긴 하지만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그리고 길만 리에이전트 그리고 스즈키 미우라 공통적으로 보면 마그네슘 혹은 커퍼리튬 혹은 팔라듐이라는 그런 메탈을 활용을 해서 오가노
그 할라이드로부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오늘 뭐 요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마지막 장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알칸의 클로리네이션 하게 되면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더 높은 클로로가 치환이 되었고 따라서 카본의 일렉트론 덴시티는 줄어들게 되겠죠. 즉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그 마그네슘을 사용을 해서 여기가 하이드로젠이 되게 되면 요거는 리덕션이 된다. 자, 요거는 뭐 굳이 이 챕터에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이 알칸으로부터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챕터 10이고요. 자, 이제 1학기에서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챕터 11이고 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이 챕터 11에서는 크게 4가지의 반응 메커니즘을 소개를 할 거예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보면 알킬 할라이드라는 그래서 챕터 10에서 주로 공부를 했던 알킬 할라이드가 리에이전트로 사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메커니즘은 첫 번째는 서브티션 반응에서 2가지 SN2, SN1 그리고 엘리미네이션에서 2가지 엘리미네이션 2, 엘리미네이션 1 이렇게 4가지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주로 이제 그 5월 15일 수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긴 할 텐데 오늘 보강 수업에서는 그 4가지 반응 중에서 특히 SN2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4가지는 SN2, SN1 그리고 엘리미네이션 2, 엘리미네이션 1 이렇게 4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도가 우선적으로 가장 높은 게 SN2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강 수업은 SN2를 공부하기 전에 그 다른 3가지 메커니즘 대비로 SN2의 좀 독특한 그러한 화학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SN2의 독특한 특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특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매우 오래전 이야기죠. 1900년이 되기 바로 직전 발덴이라는 사람이 그 서브티션 반응을 진행을 했는데 전체 반응 사이클을 돌려보니까 그 뉴크레파일에 의한 서브티션 반응을 진행을 했겠죠. 특이한 현상을 발견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인버전이라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리텐션이라는 현상도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을 볼게요. 마이너스 옵티컬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마이너스 2.3도 말릭 애시드 OH 그룹이 여기 2번 카본에 이렇게 치환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클로리네이션을 시켜봤더니 OH 자리에 클로로가 이렇게 치환이 되어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났어요. 근데 옵티컬 액티비티를 측정을 해봤더니 출발 물질인 그 알코올은 마이너스였는데 이 프로덕트는 플러스가 됐어요. 즉 마이너스로부터 플러스로 반대가 되었죠. 옵티컬 액티비티가 인버전이 일어났다는 요 특성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반면에 클로린 대신에 그 알코올을 서브티션을 하는 반응에서는 그냥 플러스를 유지를 했어요. 즉 유지가 되었다 해서 우리가 리텐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드록시레이션 한 경우는 또 리텐션이 되었고 다시 여기를 클로리네이션을 했더니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났고 이 프로덕트는 다시 마이너스가 됐어요. 즉 인버전이 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출발 물질로 돌아가는 클로린 대신에 OH를 치환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다시 마이너스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리텐션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번의 서브티션 반응을 했더니 두 번은 인벌전, 두 번은 리텐션이 되는 이런 매우 독특한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고, 특히 인벌전이 되는 이 현상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죠. 여기에 역시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데, 서브티션 반응이 카본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에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이 사이클을 돌려봤어요. 자, 그래서 출발 물질은 옵티컬 액티비티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1페닐 2 프로파놀. 여기 카이럴티 센터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이제 알코올이 붙어 있어요. 자, 여기에 토실 클로라이드를 가지고 알코올을 프로텍션을 했어요. 그러면 오토실레이트라는 요 토실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서브티션 반응은 옥시전에서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여기 카이럴리트 센터에 해당되는 카본은 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따라서 카본의 옵티컬 액티비티는 플러스는 그냥 플러스, 절대적인 수준은 조금 바뀌겠지만 플러스는 플러스를 유지하게 돼요. 따라서 리텐션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즉 리텐션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카본은 서브티션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리텐션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여기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반응. 자, 다음 반응은 아세톡시라는 뉴클리오파일을 사용을 해서 리빙 그룹은 토실레이트 전체가 리빙 그룹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세톡시가 카본을 어택을 해서 토실레이트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간 이런 아세톡시 그룹이 치환이 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프로덕트는 요 카본의 옵티컬 액티비티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즉 인벌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서브티션 반응과 두 번째 서브티션 반응은 둘 다 서브티션 반응은 동일해요. 그런데 옥시전에서 서브티션이 일어난 첫 번째 서브티션은 리텐션이 되었고, 카본에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난 두 번째 반응은 인벌전이 되는구나 라고 결론적으로 반응 양상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두 개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유출할 수 있냐면, 카본에서 일어나는 서브티션 반응은 옵티컬 액티비티가 반대가 되는구나, 인벌전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명확하게 여기서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유사한 반응, 서브티션 반응 한 번 더 해보게 되면 이 현상이 한 번 더 입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세톡시가 있는 여기를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고, 그럼 다시 OH가 됐어요. 여기에 토실 클로라이드를 사용을 해서 옥시전의 서브티션 반응을 시켜봤더니 리텐션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똑같이 마이너스가 돼요. 왜? 카본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리텐션이 됐어요. 다시 카본이 서브티션 반응에 참여하는 네 번째 서브티션 반응을 아세톡시 뉴클리오파일로 시켜봤더니 예상한 대로 출발 물질은 마이너스, 반면에 프로덕트는 플러스 옵티컬 액티비티를 갖는 인벌전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개의 반응과 동일하게 두 개의 반응이 리텐션과 인벌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카본에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인벌전이 발생이 된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그 발덴 사이클로부터 그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다시 그 강의실에서 만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벌전이 일어나는 카본에서의 서브티션 반응이 SN2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SN2 반응이
서브티션 반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이기도 하고 반응 메커니즘이나 광학적인 특성에 인벌전이 된다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내는 이 반응이 과연 어떠한 반응 조건을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5월 15일 월요일 날 9시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0일 수요일 그 보강 수업은 이렇게 그 알킬 할라이드에 대한 나머지 그 메탈과의 레이전트 세 가지를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SN2 반응의 그 인벌전이라는 현상에 대한 사전 연구 뭐 그런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로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